지금도 휴대폰에 택배 왔습니다라는 문자 받아보셨죠? 그거 잘못 눌렀다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단 5분 만에 싹 사라집니다. 스미싱, 한순간의 호기심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62세 이기만 씨는 지난해 말 교육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 후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었다.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휴대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뉴스도 확인하고 가족들과 안부 문자도 주고받으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전 9시경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와 달리 모르는 번호였지만 문자 내용을 본 순간 그는 당황했다.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 불가. 주소 확인 후 재배송 신청하세요. http://cj-delivery krre-send. 이 씨는 며칠 전 아내를 위해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것이 생각났다. 최근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홍삼 제품을 찾아서 주문했던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CJ 대한통운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미싱 메시지 대부분 택배사 이름과 함께 택배 배송이 주소 오류로 불가하다, 배송지를 변경해달라는 등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아, 주소를 잘못 적었나?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다. 화면은 실제 CJ 대한통운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다. 로고도 실제와 똑같았고 색상과 레이아웃도 진짜처럼 정교했다. 웹사이트에는 택배 재배송을 위해 정보를 재확인해주세요 라는 안내와 함께 정보 입력 창이 나타났다. 수령인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택배비 정산을 위해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요즘엔 택배비도 나중에 정산하는구나 하며 큰 의심 없이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정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곧 재배송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동시에 추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앱을 설치해주세요 라는 팝업이 나타났다.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커가 결제 승인 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모르는 사이 그의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 악성 앱은 그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연락처, 문자 내용,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해커들에게 전송되었다. 더 심한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 공인인증서까지 탈취돼 대형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씨의 휴대폰은 이제 해커들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가 입력했던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택배는 오지 않았다. 이 씨는 그저 요즘 택배가 늦어지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이 씨는 우연히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 월 3만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갑자기 8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 음원, 각종 디지털 콘텐츠 구매 내역이 수십 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이런 것들 산 적이 없는데. 이 씨는 당황했다. 급히 은행 앱을 확인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좌에서 20만원씩 3번, 총 60만원이 출금되어 있었다. 출금 명세를 보니 자신이 전혀 모르는 쇼핑몰에서의 결제 내역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 이 씨는 급히 아내를 불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이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동일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해커들이 그의 연락처를 이용해 스미싱을 확산시킨 것이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대학 동기인 김 씨였다. 김하나, 너 택배 문자 보냈지? 나도 그 링크 눌렀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내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어. 이어서 직장 후배, 교회 친구들로부터도 비슷한 전화가 쇄도했다. 선배님, 저한테 택배 관련 문자 보내신 건가요? 전 별 생각 없이 눌렀는데. 김한 형님, 제가 실수로 그 링크를 눌렀나 봐요.
지금 휴대폰이 이상해졌어요. 이 씨는 자신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특히 명절에는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급증합니다. 연말 연시 택배 물량이 많은 시기를 노린 정교한 범죄였던 것이다. 이제서야 이 씨는 자신이 스미싱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최근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스미싱 사기를 당해 약 3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자신과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보며 더욱 절망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제라도 대응해야 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셨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피해 대처법을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즉시 118에 신고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대응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먼저 휴대폰을 초기화하시고 은행과 통신사에 피해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씨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사과하는 일이었다. 이 씨는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스미싱에 당해서 여러분께 피해가 갔네요. 절대 그런 문자 눌리지 마세요. 다행히 대부분의 지인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몇 명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70대인 교회 권사님은 더 큰 피해를 당해 이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피해 복구 과정을 겪으면서 이 씨는 스미싱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씨의 사례는 개인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택배 배송, 카드 발급, 연말정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씨는 대부분의 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은행과 통신사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충격과 지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큰 피해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문자든 의심부터 해봅니다. 이 씨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전했다. 이기만 씨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현실을 보여준다. 택배라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악용한 교묘한 수법의 순간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당했지만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99% 스미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이 당신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